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고민 사연하면서 느낀 요즘 20대 친구들의 문제점 이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20대 친구들 열심히 사는 거 알고 있어요. 힘든 것도 알고 있고. 근데 제가 말하는 이 문제점이라는 게 뭐 문제가 심각하다,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런데 요즘 20대 친구들이 너무 엇나가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도 20대 시대에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때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20대 친구들 고민 사연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는데 좀 공통점이 있어. 뭐 직업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른데 좀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뭔가 조금만 남들보다 늦게 가도 한참 뒤쳐졌다, 늦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늦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늦었다, 망했다. 여러분 20대 1년 2년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 티가 안 납니다. 이게 정말 티가 안 나. 근데 막 1년 늦게 가면 어떻게든 따라잡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인생을 뭔가 경주하듯이 레이스하듯이 하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하나 얘기하자면, 20대 친구들한테 얘기하자면, 그렇게 친구하고 자꾸 레이스하듯이 이제 의식하잖아. 그러면 오래 못 갑니다. 친구를 친구로 보지 못해요.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능력차가 벌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럼 모든 친구 다 똑같이 가야 돼요. 내 아는 사람이 다 똑같이 가야 돼. 똑같이 다 대기업가고 똑같이 합격하고 돈 똑같이 벌고 그렇게 돼야 됩니까? 그건 본인만의 생각이야. 누군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누군 뒤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레이싱 같은 거 해도 그렇잖아. 다 똑같이 갑니까? 마라톤 하면 다 같이 뛰었던 사람 끝까지 다 뛰나요? 나중에 벌어지잖아. 벌어지지 않습니까? 초반에 비슷하다가 한 20km 넘어가면 선두 그룹에서 이제 벌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페이스메이커 빠지고 그 다음부터 진짜 승부 아닙니까? 그때부터 체력이나 이제 어떤 각자가 가진 어떤 스킬에 따라서 거리가 확 벌어지지 않습니까? 역전당하기도 하고. 근데 마라톤이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이제 잘 뛰다가 어떤 사람이 페이스가 말리면 역전을 해요. 그 먼 거리에서. 그런 경우가 자주 벌어지는 게 이 레이스 경주예요. 특히 장거리야. 인생은 여러분 마라톤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여러분 엎치다 뒤치다 많이 하거든요. 물론 잘하는 사람 끝까지 잘하는데, 이 마라톤이 재밌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고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야. 여러분 혹시 그 지역 마라톤 축제 같은 거 혹시 가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생각보다 뛰다가 넘어진다거나 탈진한다거나 다리에 쥐가 나서 넘어졌다거나 달리다가 중간에 빠진다거나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뭐 10km짜리인데도 많아. 그럼 42.195면 얼마나 많겠어요? 마라톤 가면 사람들이 다 열심히 있고 다 도착할 것 같죠? 아니에요. 저도 그럴 거라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못 모르고 있잖아요. 뭐 준비 운동 안 하고 했다가 다리에 이제 지나가지고 지나가 자빠지고, 그리고 뛰다가 넘어지고, 뛰다가 뭐 전날 뭐 잘못 먹은 게 이제 토하는 사람도 있고, 걷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아니면 나보다 분명히 앞서갔는데 저 그늘에 쉬고 있고, 그런 케이스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누군가 앞서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쭉 앞서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미 앞서간 사람을 잡긴 어려워. 이미 뭐 보면 있잖아, 주변 무리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들. 그 잘 나가는 사람은 어차피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페이스를 가는 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괜히 있잖아요, 잘난 사람 따라잡으려 하다가 내가 자빠집니다. 마라톤 같은 거 알잖아. 괜히 막 선두그룹 내가 그 사람하고 피지컬 차이가 심하게 나는데 그거 잡으려고 하다가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뛰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0대 친구들 뭐 누가 뭐 좋은 대학교 갔다, 뭐 아니 좋은 데 취업했다,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인생이라는 게 변수가 많아요. 변수가 굉장히 많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거 20대 친구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젊은 사람들 다 문제야. 뭐냐 하면 뭔가 자신이 뒤처졌다고 느끼면 그걸 만회하려고 무리수를 던져요. 무리수. 그거 진짜 많거든. 한국 사람들 유독 그래. 뭐냐 하면 뭔가 내가 대학도 늦게 다녔고 뭐 그 시행착오 많이 겹쳤잖아. 그럼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사업이나 투자 같은 걸로 했다가 영영 멀어진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거 많죠 여러분. 영끌 비투 사례 굉장히 많죠. 영끌 비투도 그런 사례가 많아요. 남들이 이제 먼저 집을 사가지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왠지 가만히 있으면 못 따라잡을 것 같아가지고 무리해가 대출 받아가지고 영끌 비투에 왔다가 손해만 잔뜩 끼얹고 지금 원금 이자 갚아 나가느라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가 먼저 앞서간다고 잘 나간다고 해서 절대 조바심 느끼면 안 된다는 거야. 부러워할 수 있어. 배 아플 수 있어요. 딱 거기까지만 해야 돼요. 내가 괜히 무리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가는 거 정말 많이 봤어. 왜냐 그 친구의 능력치, 내 주변 사람의 능력치와 나의 능력치는 달라요. 가까이 봤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난 놈 못 이겨요. 이미 난 놈. 뭐 공부를 엄청 잘하는 친구나 아니 머리가 엄청 똑똑한 친구나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은 내가 노력을 못 이겨.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막 어떻게 뭐 앞서간다고 해서 뭐 지켜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의사입니다. 의사하면 행복할 것 같죠? 그 안에서도 수입, 수저가 천차만별이라 또 비교하고 불행해하고 의사 중에 탑 찍으면 그 위에 준재벌, 재벌급이랑 비교하고 끝이 없어요. 절대빈곤, 노빈곤에서만 벗어나면 그 다음은 다 자기 마음에 달린 겁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아이 공감합니다. 뭐냐 하면 와 대단하시네요. 현직 의사분이면 열심히 하셨네. 근데 의사분이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란 직업이 돈을 많이 받지만 그만큼 사회적 책임감과 그리고 일에 대한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직업이에요. 사람들은 잘 모르죠. 사람들은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무조건 좋은 직업이라 알고 있어.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돈을 많이 버는 게 보면 뭔가 남들이 할 수 없는 어려운 걸 해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게 많거든요. 물론 이제 일반 월급쟁이보다는 정말 많이 벌겠죠. 전문직이니까. 그런데 보통 이제 의사분들 일벌레예요, 일벌레. 개인 취미생활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의사분들이 의외로 술로 푸르신 분들 많을걸요. 술 드시는 분들. 왜냐하면 취미생활 하기에 여유가 없으니까. 술은 뭐 잠깐 꺼내서 마시면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술 먹고 자면 또 다음날 푹 잘 수 있으니까 술 같은 거를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 많을 거야, 의외로. 뭐 의사도 여러분 다 똑같은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지방대 의사도 있고 뭐 수도권 대학교 의사도 있고 뭐 스카이 대학교 의사도 있잖아요. 그리고 병원도 보면 왜 일반 개인 병원 있고 그 종합병원 있고 대학병원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의사들 대우도 다르고요. 그 중에 또 잘 되는 사람 잘 되는데 또 안 되는 사람 안 돼요. 그리고 의사라는 게 무조건 다 뭐 병원 차리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개인 병원 폐업률도 높습니다. 개인 병원 창업하는데도 돈 엄청 많이 들고. 그래도 의사면 나름 성공하셨네. 열심히 하셨고. 근데 이 댓글 다신 분도 아시죠? 비교해봤자 한도 끝도 없다는 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의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비교를 해서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대상이면 비교도 됩니다. 근데 이 비교가 슬픈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뒤집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가장 슬픈 비교는요, 내가 노력을 어떻게 할 수 없는 통곡의 벽 같은 비교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걸 정말 잘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내가 노력으로 뭔가 극복이 가능하다거나 성취할 수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외의 비교는 사실 일절 쓸모가 없어요.
왜냐, 내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사람과 비교하면 자기감만 들어요. 자기감 들고, 그리고 내가 한 노력이나 성취 같은 것들이 뭔가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이 댓글 다신 현직 의사분한테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뭐 내가 이제 같은 대학교 이제 의대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나와서 뭐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뭐 앞으로 볼 사이가 아니잖아요. 의사라고 해서 뭐 동료 의사도 계속 보고 한 사이 아니니까 본인 의술에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살면서 그 같은 그 전공 배운 사람들 얼마나 보겠어요. 협회에서 보는 거 아니면 보지도 않을 거 아니야. 어찌됐거나 중요한 건 내가 의사로서 환자한테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내가 의료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 일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내 건강도 잘 달게고, 그리고 가정이 있다면 가정이 잘 책임지고. 그래서 너무 잘 나가는 왜 동료 의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비교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이 우리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 대상인가, 아니면 아무짝에 도움이 되지 않는 대상인가를 따져봐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하는 비교의 대상은요, 비교를 해서 나한테 떨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이너스 비교야. 근데 그 마이너스 비교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살면서 동기부여를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비교를 하시고, 그리고 비교를 했으면 여러분 인생에 뭔가 보탬이 되는 거 만드십시오. 가만히 계실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가지고 잘 나간 사람 비교하는 거, 내보다 이제 능력이 훨씬 더 초월한 사람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댓글 달아주신 현지 의사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